안녕하세요. 대중문화 너머의 마음을 읽어주는 채널 킨사이트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 후배랑 점심을 먹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 저 요즘 잘 때 볼빨간 사춘기 노래 듣고 자요. 우주를 줄게 아시죠? 그때 감성이 진짜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빨간 사춘기? 또 그때 몇 살이었는데 했더니 중학교 2학년이요.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던 시절인데 그립네요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중이면 사실 입시 스트레스에 사춘기에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 시절을 낭만이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더니 2016년까지 갔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 제 후배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나 틱톡 보시면 2026 is the new 2016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고 있어요. 전 세계 Z세대가 약속이라도 한 듯 8년 전 2016년으로 타임슬립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중문화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현상이 단순한 복고 유행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더 깊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 결핍과 갈망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결핍되어 있길래 하필 2016년일까? 오늘 킨사이트에서는 이 현상을 사회심리학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AI가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는 이 최첨단 2026년에 우리는 왜 촌스러운 필터와 서툰 감성이 가득했던 2016년으로 도망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핑미 세대의 향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절. 여러분, 2016년 하면 딱 떠오르는 예능 프로그램 있으세요?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요. 프로듀스 101 시즌 1. 2016년 1월부터 방영된 이 프로그램. 국민 프로듀서님들 안녕하세요. 기억나시죠? 그해 봄, 온 국민이 전소미냐 김세정이냐를 두고 토론하고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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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을 외치며 내 손으로 직접 아이돌을 데뷔시킨다는 그 뿌듯함에 미쳐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내가 참여하면 결과가 바뀐다는 믿음이죠. 2016년은 대중문화에서 나의 참여가 정점에 달했던 해였어요. 예능에선 내 투표로 데뷔조가 바뀌고 사회적으로는 그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도 있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모이면 무언가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에너지가 펄펄 끓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좀 무력하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기후위기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대한 시스템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Z세대는 무의식적으로 2016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노래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내 미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느낌이 그리운 겁니다. 드라마도 한번 볼까요? 2016년 상반기 최고 히트작 태양의 후예, 그리고 하반기를 휩쓴 도깨비가 있었죠. 유시진 대위의 군인 로맨스, 도깨비와 신부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지금 보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땐 그게 통했어요. 낭만이 있었고 확실한 해피엔딩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판타지가 있었거든요. 요즘 드라마들 보세요. 더 글로리 이후로 처절한 복수극, 사이다물, 아니면 지독하게 현실적인 하이퍼 리얼리즘이 대세죠.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콘텐츠도 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친 거죠. 아, 나도 그냥 도깨비 신부 하고 싶다. 그냥 단순한 로맨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즉, 2016년으로의 회귀는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니라 너무 독해진 세상에서 순한 맛을 찾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겁니다. 2부, 아네모이아. 겪어보지 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법.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 하나만 소개할게요. 아네모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한 향수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 1980년대 시티팝을 들으면서 아, 나 그때 네온사인 아래서 드라이브 할 때 참 좋았는데 라고 느끼는 거죠.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2016년이 딱 그래요.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서 그때를 그리워해요. 사실 그때 이 친구들은 학교 숙제하고 학원 다니느라 바빴을 텐데 기억 속에선 인생 가장 화려했던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실된 청춘에 대한 보상 심리로 해석해요. 지금 20대 초반 친구들은 소위 코로나 학번, 팬데믹 키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놀아야 할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마스크 쓰고 보냈어요. 축제도 MT도 수학여행도 줄줄이 취소됐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과 의례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갔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식들이요.
졸업식, 입학식, 성인식, 첫 술자리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청춘의 하이라이트 구간이 통편집 당한 셈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다 보니 뇌가 무의식적으로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팬데믹 직전 가장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2016년의 이미지들인 거죠. 유튜브에서 2016년 대학 축제 떼창 영상을 보면서 틱톡에서 당시 유행했던 춤을 추면서 이들은 뇌를 속이는 거예요. 내 청춘도 사실은 이렇게 뜨거웠어 라고요. 일종의 기억 보정인데 이건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자기 치유 과정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상상으로라도 채워 넣으려는 노력이니까요. 3부 스노우 필터의 심리학. 완벽하지 않아서 사랑스럽다. 세 번째로 주목할 건 기술과 감성의 관계예요. 여러분, 2016년에 우리 다들 스마트폰으로 뭐하고 놀았는지 기억나세요? 바로 스노우 앱이죠. 2015년에 출시돼서 2016년에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그 앱 말이에요. 강아지 귀 달고 입 벌리면 무지개 나오는 토끼 필터 씌우고 깔깔거렸잖아요. 얼굴을 하얗게 뭉개버리고 눈은 왕방울만 하게 만드는 그 과한 보정 기술. 지금 보면 화질도 구리고 좀 촌스러워요. 그런데 요즘 Z세대가 최신형 아이폰을 놔두고 일부러 옛날 디지털 카메라를 사거나 화질을 낮추는 필터를 써요. 왜일까요? 지금 2026년 기술은 너무 완벽하거든요. AI 프로필 사진 한번 보세요. 나보다 더 나같이, 아니 나보다 훨씬 예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죠. 잡티 하나 없고 조명 완벽하고, 그런데 거긴 온기가 없어요. 너무 매끈해서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 효과라는 게 있죠. 로봇이 사람을 너무 닮았는데 미묘하게 다르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의 완벽한 AI 콘텐츠들이 딱 그래요. 이건 너무 가짜 같아라는 느낌을 주죠. 반면에 2016년의 그 촌스러운 필터 사진들은 사람 냄새가 나요. 친구가 찍어준 흔들린 사진, 보정이 덜 돼서 피부 결이 보이는 사진, 픽셀이 깨져서 자글자글한 영상.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이건 진짜야, 이건 AI가 만든 가짜가 아니야 라는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 후배가 듣는다던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가사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6년 8월에 나온 이 노래.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얼마나 순수하고 몽글몽글해요. 요즘 힙합이나 아이돌 노래들은 난 짱이야, 돈 벌어, 널 밟고 올라갈 거야 처럼 세고 직설적인 가사가 많잖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반영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 팽팽한 긴장감에 지친 거예요. 완벽하게 세팅된 AI 콘텐츠, 빈틈없는 세계관, 경쟁적인 메시지, 여기서 벗어나서 좀 서툴러도 괜찮고 좀 오글거려도 낭만적이었던 그 시절의 무해함을 찾고 있는 겁니다. 2016년 감성은 현대인에게 디지털 쉼터 같은 역할을 해요. 뭐 여기선 좀 못 놔도 돼, 여기선 좀 감성적이어도 욕 안 먹어, 이런 안도감을 주는 거죠. 지금 2026년의 20대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미래가 불투명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취업문은 바늘구멍이고 물가는 비싸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죠. 어른으로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럴 때 인간은 심리적으로 퇴행이라는 걸 선택하기도 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던 시절로 잠시 돌아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힘들 때 엄마 품이 그리운 것처럼요. 8년 전 교복 입고 친구랑 떡볶이 먹던 그 시절, 걱정이라곤 내일 쪽지 시험 어떡하지가 전부였던 그 시절, 그 적당한 거리의 과거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멀지도 않아서 생생하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더 애틋한 시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사람들이 함께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추억이 아니라 SNS에서 나도 그때 좋았어, 우리 다 그랬지 하면서 집단적으로 그리워하는 거죠. 이게 외로운 현대인들에게는 묘한 위로가 돼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그 시절이 그립구나. 그래서 2016년 유행은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의 2026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버랜드로 가는 대신 유튜브 2016년 플레이리스트로 가는 거죠. 거기서 잠시나마 어른의 무게를 내려놓고 쉬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2026 is the new, 2016을 외치며 8년 전으로 돌아가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옛날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내가 참여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효능감이 그리워서. 둘째, 팬데믹으로 도둑맞은 청춘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서. 셋째, 너무 완벽해서 차가운 AI 세상 대신 서툴러도 따뜻했던 인간적인 불완전함이 필요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단한 어른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 안전한 과거에서 쉬고 싶어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꾸 옛날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학창시절 노래를 찾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꽤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고요. 과거를 추억하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니까요.
2016년이라는 마음의 휴게소에서 푹 쉬시고 다시 2016년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빛나던 시절은 언제인가요? 실제로 경험한 시절인가요? 아니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시절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대중문화 속 우리의 마음을 읽는 킨사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K컬처 현상 속에서 우리 시대의 심리를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